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너무 지겨워서 이제 좀 그만 쓰고 싶은 더렛바이 블랑도 이 히알 쿠션 신상 컬러 035가 출시가 됐고 토너가 딥토너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제가 공구를 지금 추진 중인데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이 영상이 올라갈 거고 공구 안 하게 되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가게 될지 기약은 없지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선로션, 선크림, 선쿠션 이런 게 아니고 쿠션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뭐 그냥 화장품 이거의 자외선 차단력 결과를 보고 드려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저의 이 두근거림 이 텐션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제가 그저께 발리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열일 제쳐놓고 이 영상부터 찍습니다. 그동안 제가 추천했던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또 뭐 그 중에서 일부 제품들은 선택해서 쓰고 계시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해왔던 게 있죠. 파운데이션은 자외선 차단 지수 표기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하고 그 파운데이션만 써서는 제대로 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죠? 정말 중요한 건데 아직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보다는 피부 표현, 뭐 커버 이게 우선인 그런 아이템이고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피부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사용이 되어지는 그 정도의 양으로는 차단 효과를 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도 차단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이제 의문은 늘 갖고 있었는데 작심하고 제가 테스트를 하기에는 앞서 소개했던 수많은 자외선 차단제 테스트가 더 시급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못해온 것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저의 여기 있는 이 색소들 이거 오락가락 하는 거 관리하는 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다 보니까 피부를 여기에서 더 희생하면서까지 자외선에 관련된 제품을 테스트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사실 좀 없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진짜 선크림 테스트 정말 무지하게 열심히 했고 정말 갈아 넣었습니다, 진짜. 물론 자체평가입니다. 또 쉬지 않고 또 열일하다 보니까 지금 테스트가 저한테 심각하게 막 밀려있는 게 없어요. 꾸준히 그냥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새롭게 시작한 게 기존에 제가 추천했던 파운데이션들 원래만 하더라도 꽤 많죠. 뭐 최근 한 2, 3년 그 중에서도 제가 골라서 특히 잘 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차단력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피부 표현 같은 거 이미 내가 마음에 드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뭐 시기별로 혹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피부 표현대로 옮겨가며 쓰는 거고 그것들의 자외선 차단제 효과, 자외선 차단력 그 효과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 1번이 바로 이거예요. 더렛바이 블랑드의 히알 쿠션. 그 이유는 그러니까 얘가 1번 테스터가 된 이유가 제가 추천했던 다른 리퀴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쿠션 파운데이션들 대부분이 혼합 자차 성분의 배합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기자차 성분의 배합. 뭐 이거는 설명 잘 안 해도 아시죠.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이 만약에 차단력만 있다 그러면 뭐 파운데이션 자극이 예민해서 아무 파운데이션이나 못 쓰는 분들 너무 쓰기에 좋고 사용이 가능하면서 우리가 사용 중인 무기 자차들보다 덜 건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뭐 얘도 막 엄청나게 촉촉한 건 아니지만 무기 자차를 여러 번 한두 번이라도 발랐을 때보다는 얘가 촉촉하고 스킨케어 제품과의 배합에서도 조합에서도 얘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 그리고 또 바르고 뭐 즉각적으로 집을 나서도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등등의 무기자차 장점의 대부분을 취함과 동시에 하얗게 톤업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톤으로 스킨톤 보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최대 장점. 컬러가 아무래도 좀 다양한 파운데이션이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무기자차 관련해서 계속 오는 의견이 피부가 어두워서 하얀 톤업은 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쓰자니 피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댓글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잘 쓰는 분들은 너무 잘 쓰지만 또 진짜 이런 댓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그러면 저는 무기자차를 때려치고 유기자차
혹은 혼합 자차를 써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무기 성분 외에는 저는 안 맞아요 뭐라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그런 댓글들을 제가 곱씹으면서 정말 큰 용기를 냈어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력이 없는 제품을 제가 쓰면 진짜 단 하루의 테스트만으로도 저의 이 색소는 정말 2~3배 진해져요. 그거를 지나고 나서 화장으로 딱 가려보면 컨실러 색상부터가 다음 단계로 바뀌는 거를 제가 수많은 자외선 차단제 테스트 실패를 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거는 제가 원래 추천했던 그런 자외선 차단제들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시작을 해서 한 70~80% 정도는 한국에서 테스트를 다 끝낸 상태로 제가 발리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핑하러 발리 많이들 가시겠지만 그곳에는 저도 몰랐던 아시아 1위의 워터파크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차단력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어요. 다녀와서도 동일한 리퀴드 파운데이션 쓰고 있고 동일 색상, 동일 컨실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 우선 진짜 중요한 거 첫 번째, 먼저 한국에서 제가 2시간 이내의 짧은 외부 활동에는 스킨케어만 하고 별다른 선크림, 선로션 이런 선제품 사용하지 않고 이것만 사용을 했습니다. 막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막 떡칠해서 바른 거 아니고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몇 번 보여드린 그냥 예쁘게 쿠션으로 적당히 커버, 피부 화장하는 정도, 그 정도로 바르고 여기 있는 잡티 여기다만 이렇게 쿠션 퍼프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는 좀 더 추가로 이렇게 커버하고 마치 이제 컨실러를 얹듯이 그렇게 하고 뭐 그 외에 그 이후에도 다른 거 안 쓰고, 만약에 그보다 더 길게 밖에 있다 그러면 이것만 한두 번 정도 덧발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덧바를 때 양도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막 진짜 엄청 많이 두껍게 바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쿠션 파데 있잖아요. 그런 일반 쿠션 파데를 갖고 여러분들이 수정하신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쓰는 용도로 수정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 잡티 있는 부분에는 또 마치 컨실러 덧발라 주듯이 이렇게 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줬습니다. 차단이 진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두 번 아주 가볍게 수정을 하는 그런 정도로는 안 될 만큼의 긴 야외 활동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바르지 않았어요. 아침에 집에서 다른 선크림, 제가 여러분들한테 촉촉하다고 했던 것들 중에 스쿠랑 세이키세 그 둘 중에 하나를 바르고 이게 지성 피부들 같은 경우는 막 촉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기준에는 제가 쓴다고 했던 뭐 샤넬 리퀴드 파운데이션 그 정도의 촉촉함은 아니거든요. 써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쓰는 자외선 차단제는 촉촉한 거랑 제가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선 제품 덧바르는 거 없이 이걸로만 수정을 했어요. 여기서 조합이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쿠션 파데와 선크림의 조합, 이게 잘못되면 여기에 이 몽글몽글 점점점점점 그 증상이 생긴다고 했죠. 제가 사용했던 이 조합에서는 저는 그 몽글몽글 증상이 하루 정도 계속 화장을 하고 있어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워터파크 갈 때는 발리에서 진짜 살 탈까봐 솔직히 되게 쫄리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파도풀에서 노는 것보다 진짜 얼굴이 잘 벗겨지는 게 익스트림 슬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미끄럼틀 막 타고 내려오는 거. 거기 그런 게 진짜 많은데 그게 마지막에 가서는 몰아치는 물살 때문에 얼굴이 화장이 되게 잘 벗겨지거든요. 여러분들 뭐 화장 예쁘게 하고 그런 거 노시는 분들 계시는데 되게 잘 벗겨져요. 근데 그때 제가 호텔에서 나올 때부터 세이키세, 거기는 세이키세만 갖고 갔어요. 세이키세를 얼굴에 바르고 이제 이것까지 바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바른 채로 물놀이를 했고 중간에는 이것만 덧발라 줬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몸에는 안 쓰고 이거 얼굴에만, 왜냐면 이거는 이제 파운데이션이니까. 세이킷의 그 파란 색깔 자체가 물놀이에 엄청 강한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다른 거 제가 추천했던 것들 대비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물속에서 지속이 있게 좋은 편이라서 벗겨짐 없이 요것만 제가 되게 얇게 덧발라주기만 했고, 근데 그때도 혹시 모르니까
막 여기 특히 제가 항상 여기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요거를 얇게 덧바를 때도 또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는 또 신경 써서 발라줬습니다. 노는 내내 이거를 덧발랐다고 해서 얼굴을 한번 싹 닦아내거나 그러지 않았고 다른 선크림을 또 덧바르거나 얼굴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로만 수정을 제가 했는데 하나도 안 탔습니다. 저 지금 약간 너무 부하 직원처럼 보고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스킨케어 우등생이라면 들어야 하는 의문. 차단력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이것만 바르지 않고 긴 시간 노출에는 다른 자외선 차단제를 깔고 씀? 무기성분이 배합된 제품이지만 이거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가 되기 위한 그런 성분들 뿐만이 아니고 커버를 위한 색소가 믹스가 된 그런 포뮬러입니다. 차단력이 좋다고 해도 이걸로만 얇게 피부 보정을 해놓고 덧바르지 않고 긴 시간 야외 활동은 불안합니다. 물론 다른 선제품을 같이 쓰지 않고 이것만 선쿠션 덧바르듯이 계속 발라주면 안 타요. 근데 그렇게 층층이 이거를 이제 계속 쌓으면 커버를 위한 그런 색소 입자들도 같이 이렇게 막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떠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또 그런 기대를 갖고. 그래서 찾아낸 가장 만족스럽게 피부 표현을 하면서 건조함은 최소화하면서 차단력을 길게 유지시키기 위한 최고의 조합이었고 절대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차단력이 좋다고 했던 여러 가지 선제품 중에 여러분이 잘 쓰고 계신 그 선제품과의 조합이 여러분 피부에는 더 만족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그냥 예시, 참고자료, 보고서 같은 거죠. 실제로 발리에서 그리고 그 전후로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3호가 출시된 김에 지금 닦아냈어요. 그 스킨 로션을 바른 뒤에 한국에서는 스쿠 아니면 세이킷의 선크림, 그리고 발리에서는 매일 아침 세이킷의 선크림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었습니다. 당연히 이걸 바를 거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떡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발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3호를 먼저 썼는데 기존에 01, 02호가 있던 상태에서 00호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는 03호가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03호를 가지고 사이드, 그리고 00호 제일 밝은 걸 가지고 여기 센터에 이렇게 한국에서 주로 썼다 그러면 발리에 가서는 피부를 너무 막 뽀얗게 하고 싶지 않아서 햇빛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01, 03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03인데요. 03을 먼저 그냥 이렇게 발라줘요. 사이드로. 어느 정도냐면 이 퍼프 두께 정도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었을 때 제가 이거 좀 넓죠? 이렇게 찍었을 때 이 정도까지 거의 들어오게끔 발라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가 끝나면 또 찍어서 코 벽에 막 엄청나게 뭐 꼼꼼히 경계선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코 벽에 발라주고 여기까지도 뭉치지만 않게 펴주고. 근데 콧망울 쪽에도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이걸로 먼저 발랐어요. 3호로. 색이 진한 색일수록 붉은기도 더 잘 가려주니까 이렇게 코벽. 그 다음에 진짜 조금만 해가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 제일 진한 부위에만 살짝.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1번. 1번을 가운데부터 커버를 원하는 만큼 가운데부터 발랐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제품 처음 사용할 때 들뜨지 않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막 처음부터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고 연결시켜주는 거 그것도 두드려서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 이게 퍼프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안 밀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쭉 그냥 펴 발라주고 그 위에는 다시 두드려서 이런 식으로 발랐어요. 그래서 이마 중간 여기도 바르고 파 바른 다음에 두드려서 경계선 3호랑 경계선이 없도록 연결. 그러니까 요 안쪽에다가만 요렇게 지금 1호를 바른 거죠. 콧날 발라서 연결. 입 바를 거라서 입술에 색소도 죽여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찍어가지고 요 끝에 가운데 손가락 손톱만큼만 찍어서 색소 있는 부위에, 거기서도 제가 뭐 따로 컨실러 같은 건 안 했거든요. 여기는 마치 더 두껍게 발라서 차단력을 높인다는 느낌으로 여기는 이렇게 더 커버했어요. 여기에다 이제 눈썹. 볼에는 이 나스의 오르가즘, 발리에서는 이것만 썼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펀지 추천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그 자주의 오각 스펀지 이거를 갖고 가서 썼는데 이게 지금도 매장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 지가 좀 된 거라서. 볼이 조금 요거는 색감이 있는 편이라서 입술은 좀 톤 다운된 옅은 로즈 핑크, 미국에서 샀던 제품인데요. 끝! 이렇게만 제가 발리 내내 바르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방금 헛소리 한 거고요. 이렇게 다녔지만 여기에 늘 했던 게 코 쉐딩이에요. 코 쉐딩은 왜 했냐면 햇빛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너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여기가 뭐 가뜩이나 판판한 게 더 판판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코 쉐딩은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거짓말할 뻔했네. 그리고 매일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저녁에 놀러 나갈 때는 아이라인도 그랬어요. 아이라인은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마조리카 약간 붉게 나오는 그런 아이라이너예요. 03호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005, 025 이렇게 같이 쓰거나 아니면 01, 02 이렇게 같이 많이 썼는데 이제는 2호를 제가 전혀 안 쓰고 03호랑 00 혹은 01이랑 035 이렇게 많이 씁니다. 화장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00이랑 03 이렇게 같이 쓰는 거 저처럼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컬러가 좀 갭이 크기 때문에 톤이 0에서부터 너무 많이 건너뛰는 거는 같이 사용하기에 왕초보한테는 쉽지 않아요. 1호랑 3호 정도는 같이 써볼 수가 있지만 00, 01, 02는 이미 거의 다 써보셔서 아실 거니까 뭐 색상 얘기 안 하고 035 같은 경우는 당연히 02호보다는 어둡게 나온 거라서 02도 밝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컬러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얼굴에 색소가 많은 분들, 여기 좀 이런데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면 대부분 좀 많아요. 그쵸?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얼굴 톤만 보면 01호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여기에 잡티가 좀 있어요. 근데 컨실러는 절대 안 쓸 사람, 저도 잘 안 쓸 사람인데 그래서 기존에는 1호보다 어두운 02호를 주로 썼어요. 왜냐면 이제 1호보다는 색이 진해질수록 잡티가 더 쉽게 잘 가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얘뿐만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 파운데이션도 그래요. 근데 엄마가 한평생 피부가 되게 밝은 분이라서 흰 피부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기 있는 잡티를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035가 나온 뒤로는 035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02호를 썼을 때보다는 피부가 좀 더 다운됐겠죠. 그게 이제 나이가 어린 분들이라면 굳이 본인 피부를 더 다운시켜서 쓰지는 않을 텐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지는 피부 톤보다는 잡티 가리는 거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서 035를 쓰시면서 얼굴이 더 어두워졌지만 훨씬 더 만족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엄마랑 같이 이거를 쓴다는 분들이 댓글에 제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저의 보고서는 이상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